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 갖는 걸 계속 미룬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처음엔 이해하고, 다음엔 기다리고, 그 다음엔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혼자 병원까지 다녀오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은 7년을 그렇게 혼자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강하은 씨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회사 선배였던 윤재원 씨를 2년 사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원 씨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은 씨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그 다정함을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그 믿음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결혼 초부터 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젊었고 살림을 새로 꾸리느라 바빴고, 재원 씨는 우리 좀 더 즐기다가 낳자고 했습니다. 하은 씨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부터 하은 씨 마음속에 조금씩 조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명절마다 시어머니 윤정혜 씨의 눈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재원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 3년 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재원 씨, 우리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재원 씨는 잠깐 말이 없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안정되면. 하은 씨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결혼 4년 차에도 재원 씨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계절마다 한 번씩 반복됐습니다. 하은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걸 느꼈지만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요로 얻은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봄, 하은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병원 접수를 하는 내내,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내내, 왜 혼자 왔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마다 내내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는 남편분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은 씨는 네, 생각해 볼게요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재원 씨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압박이 될까봐,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솔직히는 그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김다연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야, 너 왜 혼자 다 안고 사냐? 말을 해야지. 하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지. 다연 씨는 그 말이 씩씩한 건지 체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친구가 너무 오래 혼자였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혜 씨는 바로 이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눈치주기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나이 보면 다들 빠르던데라든가, 내 또래 사촌은 벌써 둘이잖아라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웃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혜 씨의 오해는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요즘 젊은 것들처럼 편하게 살려고 아이를 안 낳는 거라고 단정짓기 시작했습니다. 재원 씨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아내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나중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원래 저래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은 씨의 7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꽤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물지 않는다는 걸 하은 씨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 윤정혜 씨의 말은 더 이상 은근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자리였습니다. 친척들이 한 상에 모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정희 씨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대요. 하은 씨는 그 순간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눈길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하은 씨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원 씨,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 줄 수 없어? 내가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게 아니라고. 재원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래. 나한테도 그러셨어. 그냥 흘려들어. 하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위로인지 외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분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친구 김다연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단단히 화를 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남편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구박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 하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다연 씨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게 충분한 이유가 되냐? 하은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해버리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희 씨의 구박은 계절이 바뀔수록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가리키며 하는 말들은 하은 씨가 집에 돌아와 혼자 삭혀야 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하은 씨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 두려워졌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먼저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재원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은 씨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재원 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자리였습니다. 재원 씨,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 나는 지난번에 혼자 가봤는데 이상이 없었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같이 알아보고 싶어? 재원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침묵이 흘렀고 그는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돼. 하은 씨는 그 대답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윤정희 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전 여자친구 오채린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것이었습니다. 채린 씨는 재원 씨가 결혼 전에 3년 가까이 사귀었던 사람이었고 정희 씨는 그 시절부터 채린 씨를 내심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며느리를 들이고 나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 문제가 해를 넘기며 길어지자 그 생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내고 채린 씨를 들이면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단순하지만 위험한 계산이었습니다. 채린 씨는 연락을 받고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그 발걸음은 이미 이 집안의 주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상냥한 표정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다연 씨는 어느 날 하은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하은 씨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 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은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채린 씨가 처음 하은 씨 앞에 나타난 것은 남편 친구들의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재원 씨의 오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고 하은 씨도 함께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떠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린 씨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지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처음엔 그냥 낯선 얼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린 씨가 재원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재원 씨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걸 하은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리는 시종 밝은 분위기로 흘렀고 채린 씨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하은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은 씨, 정말 인상이 좋으시다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하은 씨는 웃으며 감사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냥함이 어딘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 중간에 하은 씨는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반지가 걸릴 것 같아 잠깐 빼서 세면대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나오면서 반지를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다가 손가락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로 다시 뛰어갔지만 세면대 위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없었습니다. 하은 씨는 그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기가 창피하기도 했고 사라진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원 씨에게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더니 재원 씨는 잠깐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잃어버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하은 씨는 채린 씨가 재원 씨의 회사 근처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채린 씨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순간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다연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인데 자꾸 마음에 걸려. 다연 씨는 말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아서 내 감각을 스스로 못 믿게 된 거야. 느낌이 든다면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말이 하은 씨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편 정희 씨는 채린 씨와의 접촉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철저히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갔고 며느리를 내보낼 방법을 진지하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정희 씨가 움직이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벌이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안에 얼마나 큰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정희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결국 모든 것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하은 씨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감각은 살아 있었지만 말로 꺼낼 용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 밤 하은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고. 시어머니 윤정혜 씨가 자리를 만든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족끼리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말로 아들 내외를 불렀고 그 자리에 오채린 씨도 함께였습니다. 하은 씨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채린 씨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정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투에서 하은 씨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직감했습니다. 정혜 씨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닐 거라는 것, 며느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등을 곧게 세운 채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 씨의 시선이 채린 씨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익숙한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하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하은 씨에게 쏠렸습니다. 채린 씨, 그 반지 어디서 나셨어요? 채린 씨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데요. 하은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반지 안쪽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HJ라는 각인이 있을 거예요. 제 이름 강하은의 H, 남편 이름 윤재원의 J예요. 정혜 씨가 그게 무슨 말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린 씨의 손이 떨리며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안쪽을 확인하는 순간 채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지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HJ.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채린 씨는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하은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모임 자리 화장실에서 없어졌어요. 기억하시죠? 채린 씨의 두 볼이 붉어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훔친 반지였고 들켰고 각인까지 나왔습니다. 채린 씨는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윤정혜 씨였습니다. 채린 씨가 나간 자리에서 정희 씨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지 한 개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결국 이 모든 게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아서 생긴 일이라는 말을 또 꺼낸 것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7년 동안 뭘 한 거야? 내 또래 애들은 다 둘씩은 낳았어. 우리 재원이가 뭐가 부족해서 애도 못 낳는 며느리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 해. 채린이는 그나마 반듯한 집안의 성격도 좋은 애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 재원 씨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정혜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틀린 말한 게 없고 틀렸어요. 재원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잘못 없어요. 하은이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정혜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무정자증이에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희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꺼내기 시작하자 7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는데 말 못했어요.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봐. 말하면 하은이가 떠날까봐.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가 하은이를 탓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막으면 제 비밀이 드러날까봐. 비겁했어요. 알아요. 근데 어머니도 들으세요. 7년 동안 하은이는 혼자 병원을 다녔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저한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이밀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머니는 알기나 해요? 정희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몰아붙이고 전 여자친구를 불러앉히고 이혼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계획의 전제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은 며느리에게 없었고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 씨는 재원 씨의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소진된 느낌이었습니다. 재원 씨의 고백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겁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버텼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하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원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 입양도 있고 그냥 둘이 살 수도 있었어. 내가 그걸 원했을지 안 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택할 수 있었잖아. 근데 당신은 내 선택을 7년 동안 빼앗은 거야. 재원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은 씨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었어. 그냥 솔직한 사람이었어. 하은 씨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쥐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 결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하은 씨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던 날도,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웃고 넘기던 날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지켜보던 밤들에도 하은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 혼자 사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아무도 쓰지 않는 컵, 자신만의 시간표.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무겁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굴 만날지를 오롯이 자신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온전히 가져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다연 씨와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연 씨는 어느 날 하은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표정이 좀 펴진 것 같다. 하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다연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하은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단 왜 더 일찍 못했을까 싶지. 나를 위해서. 다연 씨는 말없이 하은 씨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습니다. 다연 씨가 조심스럽게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하은 씨는 처음엔 아무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은 씨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가 별거 아닌 얘기인데라고 하면 별거 아니어도 들을게요라고 했습니다. 하은 씨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동안 그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전 남편 재원 씨는 결국 채린 씨와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에게도 전 며느리에게도 면목이 없어졌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하은 씨는 그 소식이 자신의 하루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스스로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은 씨는 이제 아침마다 설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7년을 기다리며 살았고 7년을 혼자 삭히며 버텼고 그 끝에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알아봐야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오는 것이었습니다. 강하은 씨는 34세 그것을 배웠습니다. 조금 돌아왔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니까요. 오늘 하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화났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시어머니였나요? 남편이었나요? 아니면 전 여자친구였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